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국은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광우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문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지를 질의하면서 준비하면서 광주의 가장 광주다운 것은 무엇인지, 광주가 대표할 것은 무엇인지, 광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즘 전쟁 위기에서의 광주의 역할, 인권의 문제인 정신보건센터와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5.18을 어떻게 먹거리와 일자리로 만들 것이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조되는 전쟁 위기 속의 평화에 대한 광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는, 전국은 전쟁 위기의 평화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많은 노력들이 평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서정성 의원의 발언과 또한 전지현 의원의 제안으로 평화에 대한 고민들을 건의만도 채택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국회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촛불 집회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평화를 기치를 내건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하게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평화의 문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유대회 지원국의 남북 단일팀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전국의 광역 단체장들에게 평화선언이나 평화사절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전 국민의 전쟁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평화에 대한 소원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갈수록 긴급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가장 사회적 경제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사회적 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지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자활 기업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 대한 일원화된, 그리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 지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충청남도, 그리고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주문으로 최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800억의 예산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400억은 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400억은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이지요. 광주시에서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기금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전히 활발한 논의에 근거한 사회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질 여러 가지 조례에는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회에 역박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종합 계획과 기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을 통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한 관광 활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5.18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얼마 전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불안, 불만, 죄의식 이런 것들이 43%를 차지했습니다. 5.18 하면 민주화, 대동정신, 공동체, 평화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5.18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인식과 단체 간의 이권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수록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5.18 묘역을 1년에 100만 정도가 찾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지요. 5.18 묘역을 왔던 분들이 광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광주의 먹거리와 잠잘 자리와 여러 가지가 홍보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껏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18 묘역을 찾는 사람들을 연말이나 연초에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5.18 사적지를 자료를 보내주거나 부근에 있는 먹거리 장소를 홍보하거나 또는 잠잘 자리를 홍보하거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18 올 사람을 연초에나 연말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5.18을 언제 올 것인지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5.18 사적지에 대한 자료나 먹거리나 잠잘 자리나 관광 코스를 보내준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에 대한 연계가 훨씬 더 됨으로 인해서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5.18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5.18 마을 부근에 5.18 체험홈을 만들고 대략 20명, 30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우리는 이런 것을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방문객께 숙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농공단지를 조성했던 농산물이나 또 좋은 그 농산물 먹거리를 직접 제공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5.18 당시의 이야기를 주민과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5.18과 연계된 5.18 사적지를 지금 현지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길 또는 5.18과 5월 망월묘역과 무등산을 연계한 5월 무등산길 그리고 광주의 자랑인 여러 가지 문화 비엔날레나 중해공원 그리고 가사문화권을 연계한 5월 문화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전거로 돌거나 또는 트레킹을 하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돈다면 광주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광주 5.18 묘역에 5.18 체험홈을 만드는 데 광주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18 묘역 부근을 친환경 농공단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생산한 로컬 푸드 형태의 판매장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월 문화길, 5월 민주화길, 5월 무등산길에 대한 관광 자원의 활성화에 국립공원과 국립묘역이 연계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즉 5.18 마을 부근에는 5월 체험홈이라든가 또는 분토마을이나 또한 월산마을에 가장 요즘에 잘하고 있는 천연염색이라든가 효소 또 금강마을의 수박이나 분청사기 또한 평촌마을의 한옥초공원 이런 것과 연계한 마을마다의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연계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그래서 5.18 부상자와 가족들이 또한 주민들이 먹거리와 일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여러 가지 공연기획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겠죠. 시립예술단은 광주 시민들의 정치적 향유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근본적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짜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문화예술의 관장의 문제는 변화가 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한 전문 경영진이나 개방형들이 와서 그 업무를 좀 전담하게 하거나, 또한 문화예술회관이 종속의 시립예술관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고 문제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문제는 문화정책실에서 직영하는 이런 구조가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구조는 대전시장이 이런 구조를 가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문화수도와 예향 강주를 표방하는 시립예술단의 구조가 단원뿐만 아니라 감독, 지휘자의 구조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기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가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단원의 몸을 담고 거기에 업무를 종사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중심인 것 아닌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많은 전문가들과 단원들과 감독들과 지휘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세상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으로 보수 규정과 수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의 수당들이 예술단원들에게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받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셔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티별 연습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하나의 공간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4개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가 다 공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최소한 남자,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은 있어야죠. 그러나 없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습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술의 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기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이 보였던, 시민들에게 보였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예를 들자면 지휘자 연임 반대나 정기 공연 거부나 정기평정을 거부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간부들을 만나서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광주의 예술수는 낮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감독이나 지휘자의 문제, 자기 주관적인,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자기 사람 심기, 그리고 그걸 정확히 보지 못한 광주시 여러 가지 책임들, 이것도 저는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 전문가와 그리고 단원과 감독과 지휘자, 광주시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객관적인 평정 제도와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의 부족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율이 34%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극단은 단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한 데는 어느 곳에서도 6개 예술단이 단원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단원이 모집하지 않는 구조에서 객원 단원을 모집해서 상임 단원이 아닌 객원 단원을 모집해서 예술의 서비스를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의 중원을 충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시립예술단의 7개 단체입니다만 조례 하나로 모든 걸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하나로 7개 예술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미비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시립무용단은 발레단입니다. 발레단의 정년을 57세로 하는 건 맞나 고민됩니다. 물론 한국무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발레단의 50세까지 정년을 해서 한다는 것 과연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희망퇴직제나 다른 제도 방법을 찾아서 고민해보고 그 단체마다의 특성된, 특화된 또는 개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인 종합 공통조례는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광주시의 사회 민간의탁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 조례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최근까지 광주광역시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한 광주광역시 예술단의 발전 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역정신센터와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18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자살 통동자가 자살을 한다고 생각할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따로따로 관리되죠. 알코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알코올 정신센터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자살 충동을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따로따로 노는 격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헤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가 한 체계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매주 한 번씩 오는, 센터장이 매주 한 번씩 옵니다. 이 구조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18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본연의 목적은 5.18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수조사도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5.18 부상자 또는 피해자 가족까지는 못할지라도 광주 전남에 거주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13명입니다. 갈수록 광주 시민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요. 5.18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그리고 소방관의 PTSD까지 또는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의 문제까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3명의 직원으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18 트라우마 센터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애초에 계획되었을 때 민간위탁이었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따로따로 노는 구조에서는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 번 온 구조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가져줄 수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시가 지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시겠지요.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방금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민간 혜택을 심각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다운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저에게 주었던 작은 목소리들이 광주시정에 올곧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